후보들이 선거 토론회를 줄줄이 기피하면서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설들을 위해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 수가 급격히 늘어나 투표용지가 자동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역대 최고로 길어지면서 수개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실군이 축산농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에서 처음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톱밥 발효 돼지 농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기대와 달리 의회에서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때면 돈은 묻고 입은 풀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다양한 토론과 연설을 통해서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라는 뜻이겠죠. 여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TV 선거 토론회가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 토론회를 줄줄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져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진무장의 민주당 안호영 예비 후보는 언론사들의 이딴 선거 토론회 초청을 줄줄이 거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선거운동이 어렵고 시간이 없어 법정 토론회 한 차례만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좀 워낙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냥 법정 토론 중심으로 토론을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대면 접촉이 어렵고 선거구가 넓을수록 TV 토론회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집권 여당의 도당 상임선대위원장부터 공론회장인 토론회를 거부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안호영 예비후보 이외에도 민주당은 전주울 이상직 예비후보와 남임순, 이강래 예비후보도 일정상의 어려움 등을 명분 삼아 전주방송이 요청한 토론회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도당의 대변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거부한 후보들을 들여다보면 친형의 후보자 매수혐의나 측근의 선거법 위반 혐의처럼 상대의 공격이 예상되는 약점을 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앞선 지지율을 믿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승패의 득실만 따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현재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당선되었다고 생각해서 오만함 속에서 어떤 모든 토론회에 거의 불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성명을 내고 토론회를 거부하는 후보들의 오만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민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후보는 마땅히 그리고 당당히 토론회장에 서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선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나눠 갖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습니다. 때문에 지역구 출마 없이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는 비례정당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당 투표 대상이 무려 50개나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가 유례 없이 길어지면서 자동 개표기를 쓰지 못하고 일일이 숫자겁으로 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표 사무원들이 실습용으로 만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분류합니다. 어떤 정당에 표를 던졌는지 예전 같으면 기계가 해야 할 정당별 투표지 분류도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정당이 급증하면서 투표용지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를 세는 이 심사 개수기도 최대 39개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52.9cm를 넘지 않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21곳, 투표용지 길이는 33.5cm였는데 올해 40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투표용지 길이가 54.1cm로 20cm 이상 길어집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50곳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투표용지는 66.1cm까지 늘어납니다.
투표용지에 많은 정당이 표기되면서 기표 면적도 줄어들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기존 선거 때보다 기표란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기표하실 때 조금 더 유의해서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수개표에 대비해 지난 총선 때보다 개표 사무원을 800여 명 더 늘리고 개표 연습도 진행할 계획이지만 개표 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김광수 국회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민생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주민들이 자신을 응원하면서도 살아온 길처럼 선명한 민주개혁의 길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면서 민생당 합류를 철회하고 무소속으로 전주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민주개혁 세력의 통큰 화합을 이끌지 못해 송구하다며 오늘부터 전북발전과 개혁정권 재창출의 깃발을 들고 묵묵히 시민들께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구를 떠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나서는 정운천 의원이 앞으로도 전북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보수 통합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호남에서 여야가 경쟁하는 이른바 쌍발통 정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권에 16번을 받은 자신을 포함해서 전북 출신으로 이종성, 조수진, 이용 후보 등이 포진했다며 당선 후 이들과 함께 전북 발전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축산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실군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톱밥 발효돼지 농장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기대와 달리 의회에서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돼지 1,200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돼지가 차이는 우리마다 바닥에 톱밥을 60cm 넘게 깔았습니다. 배설물과 톱밥을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해오면서 한 번도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돼지가 건강하다 보니까 약값이나 백신도 안 들어가고. 마을 주민들의 반응 역시 좋습니다. 다른 동네는 가보면 좀 많이 떨어져 있어도 냄새가 그냥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냄새를 몰라요. 임실에 있는 돼지 농장 48곳 가운데 톱밥을 이용하는 농장은 9곳. 악취 민원에 시달리던 임실군은 이 같은 농장을 악취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 농장이 톱밥 발효 농장으로 바꿔 이전할 경우 마을과의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축사 면적도 늘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전북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악취가 저감 효과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가축 분뇨가 이제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그 키우면서 톱밥이 이렇게 유기질 비료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논밭에다 바로 뿌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개정안은 최근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반대 의원들은 톱밥 발효 돈사로 바꾸려는 농가들이 거의 없고 특정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축사 인근 주민들의 아쉬움 속에 관련 조례안이 다시 상정돼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도내로 입국한 1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능동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들어온 도내 입국자는 모두 95명으로 지역별로는 아시아 입국자가 48명으로 가장 많고 아메리카 28명, 유럽 12명,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 각각 4명입니다. 전교조 등 도내 5개 교육 관련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긴급 돌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개 노조는 긴급 돌봄을 장려하는 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맞지 않다면서 가정 내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학부모의 유급휴가와 휴업수당 지급 같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KF94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로 50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내 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약 20일 동안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전국에 49만 장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한 뒤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 마스크를 유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밀집 시설에 전라북도가 7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죠. 하지만 당구장처럼 지원 대상에서 빠진 업소의 불만이 커지자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시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지원 대상을 더 늘리도록 권고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스포츠 센터입니다. 전라북도의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에 따라 러닝머신을 한 대 걸러 한 대씩 가동하고 공용 수건과 운동복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PC방과 노래 연습장, 학원, 그리고 콜센터와 영어관 등 5곳에 2주 동안 문을 닫거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시설엔 70만 원씩 긴급 지원됩니다. 하지만 당구장처럼 긴급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업소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매출이 10%로 떨어졌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받은 건 당연히 좋죠. 전기세도 못 내게 생겼어요, 지금. 전라북도는 PC방과 노래 연습장 지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30억 원 가운데 150억 원만 남아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한 만큼 이번에 그 기금을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이런 급박한 때 쓰라는 예산입니다. 14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정명령 대상 업소를 추가 선정하여 추진했으면 합니다. 시군 재난관리기금은 전주시가 21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시 151억, 익산시 65억, 김제시 34억, 정읍시 18억 원 등입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는 밀집 시설에게 재난관리기금 70만 원씩 지원하는 전라북도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종교시설과 학원, PC방 등 코로나19 운영 제한 대상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신청 기한이 내일 오후 6시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거나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이들 시설은 시군 재난부서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6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 13,000여 곳에 운영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와 민원실 등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가 이들 시설을 찾은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주민들로 북적이는 군산시 민원실입니다. 민원 창구마다 투명한 아크릴판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안심소통창으로 면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상대적 안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안심소통창은 민원인 접촉이 잦은 27개 읍면동 사무소에도 설치됐습니다. 서로 가서 양짝에 침도 튀어가지도 않고 방지를 아주 잘해놔서 좋네요. 민원실 의자는 가운데를 비우도록 해 옆 사람 간 간격을 유지하고 대기 안내선을 설치해 앞뒤 사람 간 적정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승강기 안에 발자국 스티커를 부착해 좁은 공간에서도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군산시 각 부서와 읍면동 사무소는 업무 협의를 소리로 하거나 화상회의로 대체해 직원 간 불필요한 접촉 역시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가 코로나 확산 최대 고비를 보고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올해 1분기 성인 게임장 단속을 통해 불법 성인 게임장 14곳을 적발해 운영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게임기 760여 대와 현금 2,4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방문객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게임기를 불법 개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폭력 조직원들의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수로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켜 보복 폭행이 일어나게 한 경찰관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관리하면서 폭력 피해를 당한 신고자가 알려지게 해 보복 폭행이 일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돈 문제로 다투던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07년 로또 1등 당첨금 12억 원을 받은 A씨는 동생 B씨 등 가족들에게 일부를 나눠주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범죄가 인정된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제 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이 위독한 채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함께 만나기로 한 SNS 대화방이 발견됨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각각 전주와 충남 서산, 인천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뒤 사고 하루 전날 해당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독한 채로 발견된 30대 남성은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완주군 이서면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 대와 헬기 1대 등이 동원돼 1시간 40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현재까지 잔불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50톤가량의 쓰레기 더미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10개 시군에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내일 비가 오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부터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30에서 많게는 8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11도, 익산 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은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